난 이 다음 질문이 제일 이상했어요. 저도 좀 이상했습니다. 있었죠. 대학생이라는 거, 일반미라는 거, 검찰은 그걸 왜 숨기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뭘까요? 다음 공판 때는 그 이만한 검사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김건희 씨의 존엄을 건드려가지고. 뭐 줄리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좀 더 줄리 관련해서 질문을 더 아마 하지 않을까 싶었을 텐데 인터뷰 과정에 대한 질문만 계속 반복이 됐어요. 증인이 최 감독과 차 안에서 인터뷰한 내용 중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첫 만남 외에 다른 만남이나 에피소드에 대해서도 얘기한 것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 이후에 한 게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에피소드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김어준 방송에 나왔던 내용 혹시 검사님 들으셨습니까? 열린 공감에 얘기했던 걸 지금 말씀해 주시죠. 김어준 공장 대신에 열린 공감에 얘기했던 걸 말씀해달라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진술을 거부합니다. 이때 좀 긴장이 고조가 됐었어요. 네. 야. 그죠? 네. 그때 결국은 이제 김건희 씨의 낙태와 관련된 얘기고, 그걸 이제 아무래도 김태현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방청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들. 네.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땐 집요하게 검사가 뭘 얘기를 했는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땐 결국은 자기가 얘기해버렸어. 네. 검사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검사가 그냥.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더니, 검사가 먼저 낙태 관련 얘기요? 이렇게 이제 네. 질문이 들어가서 할 수 없이,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것도 여기 이어지네요. 그러면 증인이 줄리를 직접 목격한 것은 첫 만남과 이후 우연히 잠깐 마주친 두 번째 만남 두 번이고 인터뷰 당시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겁니까? 네. 그리고 증인은 2022년 7월경 서초경찰서의 담당 경찰관과 통화할 당시에 줄리와의 첫 만남에서 동석했던 회장님 백작을 얘기한 거죠. 지인한테 줄리가 임신을 했으니 낙태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말을 해서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경찰과 이런 내용을 대항한 게 맞습니까? 본인 얘기를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검사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검사가 다 얘기해요, 그동안. 네, 이거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저 관저에 있는 이 김건희 씨는 전 검사를 원망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거 지금 남성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만한 검사가 얘기한 거 맞죠? 네. 왜 검사가 저런 얘기를 굳이 저렇게 꺼냈을까 싶어요. 네. 검사도 줄리가 싫겠죠. 그런 건가요? 영상이 들으면 좀 언짢은 얘기인데 감추고 싶은 얘기일 수도 있고. 네, 맞고요. 저희는 맨 처음에 최영일 감독을 만나서 이 사건 방송에 있기 전까지 낙태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첫 촬영할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촬영이 방송되고 나서 이후에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얘기 드릴 말씀이 나중에 이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다. 맞아요. 예, 그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저 인터뷰하고 난 뒤에 더 이 얘기는 나가면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해서 엄청난 얘기라고 해서 그게 뭘까 우리 여러 가지로 참 했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저 얘기는 제가 보기에 검사가 잘못 꺼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이제 김태희 선생님이 김건희 씨를 이제 모욕을 주고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처음부터 저 얘기를 꺼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저 얘기는 방송 나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법정에서 그 얘기는 내가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거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죠. 상당히 나는 그런 얘기를 입에 올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검사가 굳이 그거를 또 끄집어내서 또 근데 뭐 얘기한 게 이제 수사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인터뷰 연선 얘기도 나왔어요. 방송 영상에서 확인되는 증인의 진술 내용은 줄리와의 첫 만남 당시 라이트클럽에 도착한 경위에 관해서 구체적인 시각 8시, 차 밀려서 8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시각까지 제시하고 상세한데 증인의 진술 내용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최영민 감독이 다시 반복해서 질문하거나 한번 연습을 쭉 한 다음에 답변하지는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을 하죠.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20년도 더 된 일을 갖다가 너무 생생하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이거는 뭐 검사들이 늘상 하듯이 그 다음날 재판에 대비해서 자료 주고 외우게 한 다음에 증언을 하게 한 게 아니냐. 근데 검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검사들은 뒤탈을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수사권, 기소권을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우리는 그럴 만한 배짱은 없습니다. 네. 그다음 뭐 정치적 목적 이런 것도 물어봤죠. 최영민 감독 만나서 촬영했을 때 최 감독이 피해자 김건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난 이 다음 질문이 제일 이상했어요. 저도 좀 이상했습니다. 피해자 김건희를 좋아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래서 끝나면 모르는데 네. 김건희를 좋아하고 있던 저 얘기를 왜 윤아람 검사가 오늘 보면 좀 김건희 씨는 굉장히 뭔가 불편함을 돌려가게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슨 뜻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 내색 안 하죠. 네. 그리고
그럼 당시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였던 윤석열에 대한 태도는 어땠습니까? 특별히 다른 촬영 목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예, 이번 선거에 누구 찍으실 겁니까? 이런 거 물어볼 그런 거 안 하죠, 당연히. 네, 저런 질문 참 이상했습니다. 네. 저거는 뭐 이제 어떤 의도로 물어보는지 뭐 바로 이제 감이 오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그 다음에 뭐, 최 감독이 인터뷰 내용을 충분히 검증했냐, 뭐 이런 것도 물어봤죠. 뭐, 그러면 증인을 인터뷰했던 최영민 감독은 증인의 진술 내용이 믿을 만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뭔가를 더 추궁해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자료를 좀 제시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게 있습니까? 했더니, 그때 나이트클럽에 기억할 만한 사람이라든가 연락되는 사람이 있냐고 해서 그때 자주 보던 보조 웨이터 이름과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보조 웨이터를 말하는군요. 이분이 직접 경찰 조사도 받았던 분인가요? 네, 그러니까 뭐 최영민 감독은 그냥 그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냥 그 인터뷰 했던 내용들을 그냥 받아쓰기만 하고 검증도 없이 그냥 내보낸 거 아니냐. 주의 확인 의무를 갖다가 현저히 게을리한 게 아니냐. 네. 이제 그걸 이제 좀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최영민 감독이 그 사람한테 연락을 취해서 알아보던가요?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방송에 출연 안 했습니까? 전화 인터뷰만 간단히 했고, 이제 줄리라는 인물을 알고 있었고, 그때 대학생들이 나이트클럽에 많이 출입했다는 거 간단히 인터뷰한 걸로 압니다. 네. 그러면 저 보조 웨이터분은 줄리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네요. 그렇죠. 줄리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나이트클럽에 이제 줄리라고 하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있었다. 대학생이라는 거, 일반미라는 거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아까 그 검찰에서 끝에 앉았던 첫 번째 앉았던 여자분 있잖아요. 네네. 문 쪽으로. 그분 같아요. 음. 검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보조 웨이터한테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통화했다는 얘기 절대 김태희 씨한테 하지 마세요. 이 이유가 뭐예요? 아, 그 보조 웨이터한테 검사가 확인 전화가 갔군요. 했는데 그러면서? 김태희 씨한테 저한테 검찰에서 전화 와서 저랑 통화했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그 의도가 뭘까요? 검찰은 그걸 왜 숨기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말하자면 이 참고인이잖아요. 그 참고인으로부터 이제 들었던 얘기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압박을 하는데 사전에 내가 검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라고 하면 다시 뭐라고 얘기했어? 라고 서로 이제 입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방지하면서 절대 내가 전화했다라고 하는 건 알리지 마라. 이렇게 했던 것 같긴 해요. 예. 다 얘기해줬다는데요. 뭐 말 더 맞출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수사하면 수사할수록 그 줄리의 진실이 점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은 계속 저 오늘도 불필요하게 낙태 얘기를 괜히 우리가 방송에서 아예 언급 안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런 내용을 그 재판정에서 일부러 왜 저 꺼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공판 때는 그 이마랑 검사가 교체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 우리 김건희 씨의 존엄을 건드려가지고. 그러니까 낙태 얘기를 괜히 꺼내가지고. 제주도로 발령받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마랑 검사의 이제 그 보조 웨이터 이제 그 부분들을 그냥 그 우리 김태희 선생님의 말만 믿고 그냥 그대로 쓴 거냐 아니면 최소한 그 말에 대해서 최소한의 검증 작업을 했느냐 이제 그걸 물어보려고 확인 작업을 했냐고 물어본 건데 제가 이제 최 감독한테 오는 길에 한번 좀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보조 웨이터 연락처를 그날 인터뷰할 때 알려 줬던 건 아니고 요게 11월 28일이고 그 다음날 11월 29일 날 알려줬다고 하네요. 보조 웨이터 전화번호를. 그래서 최 감독이 바로 그날 당일날 그 보조 웨이터한테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를 한 거예요, 일단. 네, 그리고 방송 전에 크로스 체크를 한 거예요. 그리고 12월 1일 날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전에 어쨌든 지금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백작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확인할 수는 없고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웨이터한테는 최 감독이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 감독도 확인을 했을 때 줄리라는 얘기 줄리라는 확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김태희 선생님이 처음에 뭐 세넌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뷰를 하실 때 자기 혼자만의 상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렇죠. 크로스 체크가 가능한 연락처까지 줬으면 근데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분이 거짓말할 가능성이 별로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패를 저희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일단 최소한 우리는 최 감독이 김태희 선생님하고 인터뷰하고 그 관련해서 최소한 확인 작업은 했다. 방송 전에.